이제부터는 스피드 진단 여러분들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올려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 오늘도 합니다. 0232-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섹터입니다. 대한해운을 들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로 떨지마 파르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때문에 한 1년 정도 떠셨나 봐요. 작년 초에 사셨대요. 오늘 정말 다행입니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오늘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도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섰네요. 그리고 장중간 때 이 종목이 2,770원까지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한해운 어떻게 또 엑시트 전략을 세울지, 지금 여기에서 원금 회복했으니까 정리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할지, 이 종목은 이호석 PB님이 봐주시죠. 네, 우선 이제 한 1년 정도 기다리셨으니까 그 닉네임처럼 많이 긴장을 걱정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에 먼저 축하를 드리겠고요. 우선 대한해운이 올라온 거는 뭐 중동에서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결국에는 물류 가격이죠. 물류 가격을 올려주면서 발생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조선 해운사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대한해운은 상대적으로 전기선 운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선을 운행한다는 것은 운임이 올라도 운임을 이제 전기선 가격에 맞추어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임 상승의 수혜를 못 보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부정기선 이제 운행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이라고 하면 25% 정도가 부정기선으로 비율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이제 운임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하면 홀딩 의견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신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1년 정도 기다리셨잖아요. 1년 정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보시면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결국 이 매물을 이제 소화를 충분히 하고 나서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빠졌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는 매물들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것은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세가 분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출을 한다라고 하면 목표가 3,000원 정도 잡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1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제 3,000원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단기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에서 정리하셔서 낙폭 과대 종목들로 매수하시는 점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시청자분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제 의견만 말씀드리자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으며 3,000원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호석 PB님 참 친절하시죠?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좀 지겹다 하시면은 지금 좀 수익권 내에서 정리를 해주셔서 낙폭과대 조금 더 탄력이 강한 종목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아니다, 시간 투자 가능하고 내가 기다린 김에 꼭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하신다면 3,000원 목표 주가 설정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지금 종목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KMW도 한번 볼게요. 대한해운도 그렇고 KMW도 단기에 좀 이슈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죠. 소금과 빛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고요. 비중이 10%, 매수가가 12,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수익 구간에 놓여 있으시고요. 장기로 보신대요. 장기로 목표가 8만 원 생각하신다는데 8만 원. 예전에 한창 그때 이 5G 얘기했을 때 고점 이 정도까지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보실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최병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5년 정도 안에 8만 원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000이니까 8만이면 5배 정도 이상 나오잖아요. 6, 7배 나오네요.
그럼 5년 정도 들고 있을 수 있지 그 장기 투자는.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게 한 8만 원 갈지 그 확신 저 사상 고점 근처까지 갈지를 어떤 그런 모멘텀 상승 동력이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뭐 연구소에 식서지를 빨리 해서 기술도 그렇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30년 정도의 상용화 정도 대중화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30년 지금 24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5G가 우리나라 뭐 한 80% 정도 빨리 이제 커버하는 걸 보이는데 아직까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뭐 4G 정도에서 5G까지 가는 것은 근데 그 통신주 관련된 것은 대다수가 그 나라의 부품 회사 이제 안테나부터 다 그 자체에서 소비를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 뭐 수입 안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데로 수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에이스테크는 미국 안테나 기주 수주하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KMW는 이제 중계기인데 중계기가 이제 강력 이제 중력 강력대 이렇게 중계기인데 그러면 새로운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실적이 나온 게 이게 이제 중계기 이렇게 가는 거죠. 강대역 중계기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되니까 그러면 이제 6G, 5G에서 4G에서 6G, 5G로 갈 때 이제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에 5G를 시연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17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거의 있다가 19년도 주식이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매집되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정도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실적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6G를 기대해서 간다면 정말 오래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 이 5G 관련된 게 지난번에 이때 당시에 미국에 대한 IRA에 대한 수혜 이렇게 해서 한번 뭐 거래 실력 워낙 싸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 생각해 싸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매하고 안 가져고 거래량 실력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주식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한 번에 거래가 이게 많이 실려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정말 장기로 봐야 되고요. 가격대는 이 주식은 그전에 포지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많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과거엔 주식은 늘 이 주식은 10,000원 이하짜리였죠. 그죠? 가봐야 이제 11,000원 정도, 12,000원 가면 또 빠지고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신주는 이제 한번 5G 장비 다 납품하면 이제 6G 될 때가 장비 납품이 별로 없는 거죠. 중계기 다 설치했으면 중계 설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실적이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실적 등락이 심합니다. 그러면 지금 5G는 뭐 모멘텀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6G의 모멘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등락을 계속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더라도 정말 5년 정도 가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는 목표가는 너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6G가 본격화 된다면 일단은 5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지만 그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어느 정도 모멘텀이 관련된 게 미국 관련된 모멘텀 좀 더 나오고 추세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인다면 28,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 목표는 여기 17,000 저항선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단기적 목표가는 여기 15,500원 정도만 봐드리겠습니다. 단기적 15,500원이고요. 장기로 물어봤으니까 한 2만 원대까지는 들고 가도 되고 손절가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몇천 원도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2,000원 이탈 붕괴되면 비중을 줄이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장기 투자는 뭐 괜찮은 영역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이야기하신 8만 원까지는 너무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현실적인 제한을 세워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25,000원 목표 주가, 그리고 또 손절 라인은 12,000원 사신 가격 정도에서 또 손절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종목을 계속 묻어둘 거다 하시는 경우, 그리고 조금은 좀 시간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실 경우 조금 가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소금과 빈님의 종목 KMW 살펴봤습니다. 그제는 또 많이 오르다가 오늘은 좀 빠지긴 했어요. 이렇게 단기에 좀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는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진단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남영숙 님이 올려주신 에코앤드림도 그렇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네, 보이시죠? 29,600원이 오늘 종가고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사신 지가 좀 오래되셨어요. 47,000원에 사셔가지고 비중이 5%, 다행히 비중은 5%입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약한 가운데서도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종목은 이호석 PB님 봐주세요. 네, 우선 이제 에코앤드림 그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종목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이름이 ENDD였거든요. 그래서 ENDD라고 하면은 기억이 나실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전구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나온 공시가 이거였습니다. 1,800억 규모의 이제 신규로 시설 투자를 한다. 그 전구체를 만드는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보통 이제 그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새롭게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양극재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에코앤드림 전구체를 만들기로 했고 이제 수요가 이제 증설을 하게 됐는데 결국 증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증설을 하게 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올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급단에서 공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오히려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라고 하면 이거죠. 그냥 이제 2차 전지가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에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일반적으로 그 전해에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들, 업종들이 그 다음에 연속성을 가지고 시세가 나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시세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구심 정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은 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뒤에 따라오게 될 수요들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청자분에게는 이제 되게 상담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심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유 비중이 5%로 비중이 좀 적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5%면은 이거 사람에 따라서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부담 없이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궁금하신 것이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올라갔고요. 상한가에 올라가면서 잔량을 한 12만 주 정도 쌓았습니다. 잔량이 쌓이면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적으로 시세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시청자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인 47,000원까지 가는 것이 단기간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47,000원이라는 것이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그렇게 이제 아주 이제 택도 없는, 그러니까 도달하기 힘든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두고 기다려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에코앤드림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서서히 좀 볕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 모두 올려주시고요. 지금 열공필승님 오늘 저희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고 소금가비님 KMW 진단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목 많이 올라오는데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로봇주 하나 좀 더 볼게요. 오늘 로봇도 상당히 화려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보스타도 장중에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었죠. 상한가 터치였습니다. 로보스타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다가 종가는 16% 정도 오르면서 3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오늘 딱 상한가 가격이거든요.
모니카님 37,700원에 20%입니다. 유유해 주셨는데 제가 종목만 보고 나서 그 옆에 유유해 주신 이유를 몰랐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카님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오늘 상한가에서 사신 건지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로보스타 어떻게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로봇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질지 최병훈 전문가님 답을 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 이제 이번에 CES 관련돼서 뭐 로봇 관련 여러 가지 있으니까 CES의 수혜주 이런 되면 CES가 이 기간에 주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로봇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큰 시세는 마감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슈가 있을 때 잠깐 올라봤자 추세가 쉽게 가지를 못하거든요. 큰 시세가 끝나면. 그죠? 사이클상.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로봇은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 이런 것처럼 팍팍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자전 양극재도 실제로 보면 16년부터는 오래 걸렸습니다. 시세가 뭐 많이 날 때. 근데 그런 거랑 비교해서 뭐 이 시세가 앞으로 로봇이 엄청 성장하니까 많이 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계들은 실적이 안 나오면 또 천천히 내려가고 하염없이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보면 오늘 뉴로메카가 지금 20% 종가로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스타 16%, 로보티즈 5%, 나머지는 시세가 3% 이상 간 종목 이 많은 로봇주죠. 몇 개 안 되죠. 6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도 그리고 레인보우도 지금 계속 여기서 머물고 24만을 갔다가 그럼 24만이 이제 끝난 거죠. 10배 17,000에서 17만 10배 이상 가서 그때 박스권에만 있는 겁니다. 많이 빠지면 올라가고 테마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을 실어서 로보스타다 그러면 이것은 뭐 LG전자가 33%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LG전자가 최근에 뭐 CS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한 10조 정도 투자하는데 그중에 한 2조는 M&A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인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쪽은 아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로봇 아주 이제 협동 로봇 같은 다관절 로봇은 이런 건 아주 약한 분야 아직 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다른 업체보다 좀 늦어서 테마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관절 한 5년 정도에 확실히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LG는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많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 다관절 물류 로봇 같은 이런 게 설치하고 아니면 뭐 공장에 자동화 관절 로봇을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수준이지. 그리고 이제 의료 로봇도 삼성도 이렇게 하고 뭐 사람 도와주고 다치 사람 이런데 그러면 그걸로 회사 실적 올리기는 아주 수요가 아주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술적인 매매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시면 항상 이렇게 37,700 여기서 샀으면 급등했을 때 이제 샀어요. 25% 갔을 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테마주 할 때는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사면 7% 14% 그냥 한 24% 이렇게 변곡점을 보면 7% 내에서 확실히 14% 가려면 사도 되지만 24% 25% 정도 가서 샀으니까 그럼 상한가를 박아도 다음에 갈 거라면 이렇게 여기 매물이 많은데 거래가 이렇게 많은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상한가 받고 다시 갈까? 이것은 차트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죠. 기본적으로. 단순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뚫고 가려면 뭔가 거래가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없는데 이 주식을 그냥 샀으니까 물렸습니다. 이거 물린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일단 절반이라도 손절은 하셔야 되는데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박스권이잖아요. 매물대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대다수가 물린 거죠.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를 매매하시면 35,000부터 36,000 이렇게 사이 이것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돌파를 여기에 시가인 35,550원을 돌파해서 있으면 이거 돌파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거래량을 봤을 때는 매도입니다. 반등할 때. 그래서 저는 내일 34,700원, 34,800원 정도의 목표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은 지켜둬야 됩니다. 지금 뭐 내려가서 이미 추세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반전할 때 여기서 34,800원에 매도를 못하면 다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입니다. 오늘 저가가 33,200원, 33,0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겠고 33,000 이하에 가면 그냥 일단 팔고 나와서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립니다.
아, 네. 지금 이 시세가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자. 그리고 또 재접근 시점 잡으시면 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모니카님의 로보스타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봐드렸는데 이명복님은 지금 들어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금요일인데도 아직까지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스터 진단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이종복 전문가의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말은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요. 좀 체력 관리하시고 다음 주를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주말에는 또 자문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